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53번째 시간입니다. 남명 신례를 볼 거예요. 을미, 갑신, 신유, 임진. 신월에 신금이 났으니 밑에 신유 지지에 깔려 있고 천간에는 비겹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리고 당령했죠. 그리고 인성도 있고 식상도 있고 재도 있습니다. 이 본명주는 2002년 여름에춘명한 명이다. 필자가 명국을 배언하고 말하길 당신은 팔자가 아주 드센 사주로서 겁재월령에 태어난 그리고 지지에 유금을 깔고 있는 신왕한 팔자, 거기다가 인성도 왕하여, 그러니 팔자가 아주 드센 사주로서 누구라도 당신을 뭐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당신의 명은 아주 힘들고 고생한 명이다. 일찍이 급부하고 모치는 아마 제가 하지 않았나 싶다. 인성이 진이 신자진 삼합에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유금으로 다시 진유합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나 싶으네요. 인성이 천간에 재를 투간해 놓고 갑도 투간하고 했네요. 관을 양쪽으로 투간해 놔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당신은 부모의 도움을 얻지 못하였으며 조부와 위에서 아래로 극하고 아래서 위로 극했으니까 조부모와 조모의 수명이 역시 길지 못하고 어릴 적 잦은병을 얻어 고생하였으나 누구도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중년에 처와 재를 보존하기 어려우며 중년엔 처와 재를 보존하기 어렵다. 금극목으로 천해서 그런가 봐요. 자녀의 연분 역시 박약하다. 진유합금. 당신은 위로는 누나가 있으며 겁재니까 누나라고 얘기했나 봐요. 누나가 있으며 아래로는 동생이 있고 마땅히 하나의 동생은 모친이 개가할 때 계부가 집으로 데려온 아이일 것이다. 상대가 말하길 선생의 말은 모두 맞다. 내가 7살에 아버지를 잃고 다음 해에 모친이 1살 간 넘은 동생을 데리고 옆 동네 무슨 시인지 저기 봐야 한문을 모르겠습니다. 성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하였으며 조부는 내가 13세에 사망하였고 조모는 21살에 사망하였다. 처는 1985년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처가 사망할 적에 자식은 없었다. 필자가 말하길 이 모든 것이 운명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당신의 형제 자매들은 다른 집의 형제 자매들하고는 달리 서로 돕지 않고 힘든 일을 나눠 가지지도 않으며 얼마 되지 않는 유산 문제로 다투며 양보함도 없어 평상시에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이거는 비겁이 지지의 근을 갖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쟁제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말하길 우리는 형제자매가 5명인데 하나는 남의 집 첩으로 출가하였고 형제자매에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원수처럼 싸우고 산다. 이와 같은 형기상은 본조 편제 부친상이 좌자 묘고에 있고 묘고에 있고 부친상이 묘고에 있다. 편제가 을목을 말하는 거니까 묘고의 미토에 그늘하고 있는 거를 설명하고 있나 봅니다. 또한 휴수무기하니 이거는 이제 왕상휴수사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앞의 간지 조합편에서 설명한 연주에 을목이 있다면 부모를 극한다는 명리경언에 부합되는 것으로 부모가 일찍이 연주에 을목이 있다면 부모를 극한다는 명리경언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일찍 사망한다는 현상을 추론하였다. 정제 처성은 절지 위에 앉아 있으니 바로 극처 파제의 징조를 나타낸다. 이거는 이제 신금이 겁재이기도 하고 절지에 앉아 있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임수가 비록 천간에 투관되어 있지만 조합의 원인에 의하여 신금이 간목을 극하는 것을 통관할 수 없다. 이것이 극재선이요 생재후라는 것이다. 극재선, 선재후, 생재후. 재를 먼저 극하고 나중에 재를 생한다. 생재후라는 건가 봐요. 특히 간목이 절각에 앉아 조합의 거리가 제일 가까우니 직접 극을 당한 구응이 아주 어렵다. 이러한 조합은 바로 파제, 극처, 극부의 징조를 표시한다. 조부와 조모는 모두 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고 한 것은 조부의 정의는 편인성으로 편인인 미토는 연지에 있고 미토 위에 천간에 을목을 계두하고 나아가 왕안금의 도설이 있기 때문에 조모는 정의가 상관성으로 묘고에 앉고 극을 당함으로 다병 단수의 상을 나타낸 것이다. 모친이 제가할 때 동생 하나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모친의 정의는 정인성으로 시지에 있고 시주는 바깥이며 인성은 다시 공망이 되니 외지에서 볼 수 없는 하나의 상이므로 모친의 계가를 추론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공망이라는 걸 뭘로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신유를 해서 공망을 잡으면 신유면은 여기잖아요. 신유, 임술, 개해거든요. 개해까지 그러면은 자축이 공망인데 을미로 위주로 해서 공망을 잡으면 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러니까 연주를 공망으로 잡았네. 연주를. 진사가 이제 공망이면 연주를 중심으로 공망을 잡았네요. 연주 중심으로 그 공망을 잡는다. 그리고 진유 합금으로 금은 비견으로 인성 모친이 합하여 가버림으로 그 집은 원래 공이 되었으니 원래 집이 아니며 유는 일주 아래이므로 동생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추단으로
일생 중 하나는 모친이 제가 할 때 데리고 갔다고 추론한 것이다. 형제 자매는 비겁의 정의로서 일주의 귀신이므로 도움을 얻기 어렵고 다시 월지 겁제와 일주가 월간의 죄를 제극하고 또한 제가 월주에 있고 월주는 문호이므로 그 죄가 가산이라 추론한 것이다. 이것은 총괄하여 가산에 대한 쟁탈의 상을 추론한 것이다. 형제자매는 비겁의 정의로서 일주의 귀신이므로 도움을 얻기 어렵고 다시 월지 겁제와 일주가 그러니까 신금 지지신금과 일주 유금이 일주가 월간의 죄를 천간 죄를 제극하고 또한 제가 월추에 있고 갑목 말하는 거거든요. 갑신일주가 갑신월의 신유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장모 정반으로 업경 월추와 일주 간에 이게 둘이 쟁제해서 여기 갑목을 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월주 위에 있는 쟁이 부모의 죄잖아요. 죄를 둘이서 다투어 월주의 문호의 죄를 그래서 가산이라고 부모의 죄라고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 이랬고 신유가 다투니 쟁제를 하니 가산에 대한 쟁탈 서로 막 싸우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2번 지지둔장의 형기 많은 명리서적에서 모두 지지장간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간은 천원을 대표하고 지지는 지원을 대표하며 지장간은 인원을 대표한다. 이것은 사주명리 중에 천지인 3원의 정의이며 나아가 이러한 것들은 명리상 어떻게 운용하며 그 본질과 함의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한 명리적인 서적은 없다. 본서에서 지지둔장의 표시와 관련되어 있는 육친의 형기에 대한 비밀을 공개한다. 지지는 지원을 대표하며 기타 지장간은 인원을 대표한다. 지지는 지원을 대표하며 지장간은 인원을 대표한다. 이러한 것들은 소박한 유물론으로 보면 인생은 천지간의 땅에서 거함으로 지지는 땅과 비유되며 사람은 땅에 의존하여 생존하므로 지지장간의 인원이라고 한다. 특히 땅은 모두 방향성과 계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지지로서 땅의 사면팔방과 계절성을 대표하며 특히 땅의 방위는 다르고 계절성 역시 다르며 땅에서 거주하는 것 역시 그 계절성이 다르니 지역이 다른 사람들은 그 영향력 역시 다르다. 12지지의 분기는 그 지역의 오행이 주도하는 기장의 구조와 계절성의 상황이 부동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장과 계절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지지장간과 분기의 생극관계를 통하여 완전하게 그 형기의 상들이 표기되어 나온다. 그러므로 지지장간의 정황을 근거로 대량의 유관된 인사, 육친 등 형기의 상들을 표출된다. 지지분기에 의하여 극을 당하는 육친은 대개 손상이 있는데 분기에게 극을 당한 육친에게 손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지분기는 그 지지 안의 범위 내 기장의 주체 구조이고 그 장간 속에 어느 정도의 정황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
기장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 만일 기장의 주체가 극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리함을 당하니 어느 사람은 극한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불리한 일들이 발생한다. 필연적으로 본기에 의하여 그걸 당하는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니 가벼운 자는 질병상잔이요 무거운 자는 요절 사망한다. 이것을 상태명리에서는 지지둔장의 형기라 칭한다. 이걸 지지둔장의 형기라고 한대요. 기의 무진 개해 개축 완전 수국이네요. 톡수 관내 비양관왕 더 이상 답이 없네. 비양관왕이네요. 본조 임계수는 비겁으로 명주의 형제자매를 대표하니 비겁이 많아 본조 형제자매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지에 모두 비겁을 장으로 하여 사주조합으로 본다면 일주는 위로는 형과 누이가 있고 아래로는 당연히 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그러면은 겁재 비견 여기에도 해수는 임수 진토에는 계수가 있으니까 위로는 형제자매가 있고 위에 아래로 형제자매가 있다고 얘기한 거네요. 아울러 형제자매에게 많은 병망상잔이 뭔지 보겠습니다. 번호가 372번인데 병망상잔은 병으로 죽거나 잔인하게 다친 사람을 말한대요. 병망상잔 이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주요하게 두 가지 각도가 있다. 하나는 진축토 중에 비겁의 장을 하고 비겁을 장하고 이 비겁이 직접 본기의 극제를 받고 있으니 이러한 극의 영향은 아주 크므로 외부 조건과 조합이 아주 좋다 하여도 그 지장간 내부에 발생하는 전극 현상은 해결할 수 없다. 비겁이 바로 관성 안에 장하여 있으니 이것은 시시각각 관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황은 10중8구 형제자매에게 재난이 있다. 가벼운 자는 병상이며 무거운 자는 요망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잔이나 요망자가 비교적 많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란 얘기죠. 진토 안에는 진토 안에 무게무가 있어요. 무게 진토 안에 무임격 을목이 있는데 어디 가지? 을개무 을개무가 있죠. 이것도 오래간만에 써보니까 개수에게 이거는 비ገብ이죠. 비견이고 이건 정관이고 개수에게 얘는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수의 무토로 정극을 받는 거고 더군다나 개수가 을목을 생해야지 되니 설까지 당하니까 개수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그 진토가 개수의 그러니까 수의 고잖아요. 수의 고. 수고. 그런 형제지간에 이제 비견 여자 형제가 재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축기 또 있잖아요. 축토는 개신기예요. 개신기.
그러면은 축토는 금의 고예요. 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토생금 금생수를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개수가 가장 힘이 좋은 때거든요. 그러면은 개수는 정관이고, 아니 저기 기토는 정관이고, 신금은 이 사람한테는 편인이고, 그리고 개수는 그건데 비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요망한다는 것은 진토를 얘기했나 봅니다. 진토. 두 번째, 연주와 시주가 모두 비겁이 개두하여 있다. 연주와 시주가 모두 비겁이 개두 절각하여 하니, 이거는 이제 시주에 나와 있는 거고, 절각한다는 당하는 것이 토국수 당한다는 얘기인가 봐요. 이것은 모두 비겁이 극을 당하는 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극은 그 지지장간의 어느 극단보다 가볍지만 이 역시 극을 당하는 상이 틀림없으니 이러한 상이 세운에서 인발할 경우 형제 자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이다. 실제 본조의 형과 동생 하나가 유절하였다. 토국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인성성분이 지지에 있다는 건, 이건 관이니까, 관이 시지에 있다는 건 자식에게도 좋지 않다는 얘기니 거긴 해요. 이러한 기법은 기타 다른 유친의 들의 예측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장관이 지지분계에게 극응을 당한다면 그 장관에 대응되는 육친에게 바로 손상이 오며 가벼우면 병잔이나 지력흥결은 병망상장보다는 좀 가벼운 건가요? 지혜의 힘이 부족함이 생기는 것, 지력흥정, 머리가 좀 모자라다는 얘기인가 봐요. 무거운 자는 빈요하다는 것이다. 빈요. 가난하고 요절. 머리가 부족하고 머리가 부족. 지혜 부족. 그리고 빈요하다는 거, 가난하거나 요절하는 거. 하다는 것이다. 병자는 병이 많다는 얘기겠죠. 성과 궁의 형기, 본인이나 육친 등이 정확한 형기의 상을 추론하려면 반드시 성과 관을 배합하여 보아야만 하는데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완전한 추론의 합주곡을 만들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성관은 바로 육친성과 육친궁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육친이나 혼인 등에 관한 형기상을 추론할 경우 주요하게 양방면으로 입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 방면은 반드시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그 둘을 육친성과 육친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성궁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는 것으로 그 둘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없다. 성은 모 육친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궁은 모 육친의 사주 중에 위치로서 대략적으로 그 육친의 집으로 보면 된다. 이 양방면에서 많은 형기의 상이 숨어 있다.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여 보자. 육친 성장의 여부. 사주 팔자 명리로 조상, 부모, 형제자매, 처, 남편, 자녀의 품행이 바르고 현량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미정하다면
위정이라는 건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거.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 하다면 현양 방정하다고 볼 수 있다. 현명하고 뭐 이런 건가 봐요. 어질고 착하며 방정함. 어질고 현명하고 그것만 해요. 방정이라는 걸 위정이라는 것은 모의모수, 부의부수, 처위처수, 부의부수, 자위자수로 이러한 것들을 위정이라 하고 정궁정성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어느 위치에 누가 있느냐로 즉 남명으로 보면 일지의 정제가 좌하면 일지는 처궁이니 이러한 것은 육친성이 정위에 앉아 있다 하여 위정이라 하며 정궁정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예를 들어 남명의 정인성이 월지에 있다면 월주는 분모공으로 특히 월지가 모의를 대표하고 남명의 정인은 모친이니 모의모수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궁정성의 위정은 모두 그 해당 육친이 현량 단정하다고 추론하면 된다. 이러한 추론 방법은 상법의 하나로 육친성과 궁의의 희기와 무관한 것이며 또한 그 육친의 부기빈천 및 수요와도 무관한 추론 기법이다. 여기까지만 읽어야겠네. 신뢰 남명은 경술, 경진, 신유, 기축.와 금왕하네요. 진월에 금왕한 자가 그냥 토생금만 되는 팔자네요. 본조는 남명으로 정인이 모친의 월지에 있어 정의에 해당하니 그 모친이 현량 단정하다고 추론한다. 비겁이 일지에 있으니 월과 일지는 모두 형제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일지에 있으니 이 역시 정의 위정이어서 형제자매도 역시 대부분 현량하고 분명히 단정하다고 추론하며 희기를 불론하고 모두 이렇게 추론하면 된다. 임진, 갑진, 정의, 경자, 정화의 인성이 천간에 있으니 본조의 정자 정관하니 여명이네요. 정관이 해수가 밑에 딱 앉아 있으니 부의부수로서 위정에 해당하니 그 남편은 현량하고 품행이 단정하다. 정관의 희기와 부기빈천을 본론하고 모두 이렇게 추론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54번째는 여기서부터